지금 대한민국의 전월세 시장이 아주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2년 동안 집을 빌립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익숙한 구조가 조금씩 바뀐다면 어떨까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대신 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보다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세라는 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순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전세라는 제도가 왜 특별했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깁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면 다시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큰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과 집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움직이고 금리가 변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는 단순히 월세를 내지 않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 구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월세의 확대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전세 대신 반전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을 맡기는 전세 대신 보증금 2억 원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목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집주인은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주거비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직접 받아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전세금을 받아 집주인 대신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전세제도가 한꺼번에 바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의 주거정책에는 공공임대와 전세임대, 주거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지원 방식과 민간 임대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에게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자금 조달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이 정말 안전한가?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고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됩니다. 세입자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세를 내느니 전세가 낮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고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세입자는 사실상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부담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바로 이 계산이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잠시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돈을 직접 가지고 있다면 전세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5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금리 변화에 따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선택하면 당장 필요한 목돈은 줄어들지만
매달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전세와 월세 가운데 무엇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금 상황과 금리, 주택가격, 보증금 수준, 월세 수준을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월세 시장에서 더 중요해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의 안전성입니다. 과거에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집을 빌리는 방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재산과 노후 자금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도 있겠지만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면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목돈을 한꺼번에 받아두는 전세보다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쌓이면 시장 전체가 조금씩 바뀝니다. 전세가 줄고 반전세가 늘고 월세가 늘어나고 주거비를 매달 부담하는 가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전월세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난다면 세입자에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세는 목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은퇴한 사람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구에게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세냐 월세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가 세입자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로 이 문제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세 시장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안전성, 임대인의 자금 여력, 주택의 가치, 금리, 월세 수준, 그리고 정부의 주거 정책까지 모두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전세가 싸다, 월세가 비싸다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기는 보증금이 안전한가, 계약이 끝났을 때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가, 월세로 전환했을 때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움직일 경우 내 보증금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거액의 보증금에서 매달 내는 임대료로, 목돈 중심의 주거비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주거비로, 이 변화는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집을 구하게 될 젊은 세대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10월이라는 특정 날짜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거 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 월세가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인지, 정부가 보증금과 주거비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인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경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 전세 계약을 단순한 주거 계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움직이는 하나의 금융 계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을 구할 때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대한민국의 전월세 시장은 지금 큰 변화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빌리고 돈을 마련하고 주거비를 부담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정부의 새로운 주거 정책이 나오고 전세와 월세 시장의 변화가 더 구체화되면 우리의 주거비와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전세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요?